안녕하세요. 보기를 모르는 모델러 보기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3D Max 강의 두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배울 거는 이제 기본 도형 있잖아요. 뭐 구실린더, 뭐 박스, 정유면체, 육면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주요 기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뭐 버텍스 엣지 폴리곤이 있고 중요한 게 또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맥스를 키시면 이제 빈 화면 우측 상단에 플러스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밑에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기본 도형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박스, 실린더, 스피어, 플랜 저는 이 네 가지로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튜브 가끔 쓰긴 하는데 거의 안 쓰고 네, 저는 이 네 가지로만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박스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기본도요. 이걸 클릭하시면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고 떼면은 왼쪽 클릭 드래그 하시고 떼시면 한 번 옵션이 더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높이를 제가 임의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높이 값을 그렇게 해서 그냥 원하시는 높이에 딱 클릭을 떼시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육면체죠, 육면체. 그리고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스피어 드래그 실린더도 드래그 한번 하시고 떼면은 높이 값이 있거든요. 또 떼고 플랜은 그냥 드래그 이렇게 생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 네모를 막 제가 임의로 설정하는 거라 이게 정사각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 누르고 생성하면 정사각형이 돼요. 그리고 높이를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육면체를 원한다. 이 모든 게 다 사이즈가 같기를 원한다 하시면 여기 큐브라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고 생성하시면 정육면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플랜 실린더가 아니라 플랜도 그냥 드래그 하면은 막 직사각형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으면 마우스 왼쪽 클릭을 드래그하고 떼면은 여기 파라미터라고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렌즈, 위스, 헤이트값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가로 세로 가로 깊이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가로 깊이 높이라고 할게요. 뭐 여기가 가로라 치면 여기 깊이 높이 사이즈는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가로 깊이 높이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를 맞추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저도 가끔 써서 네, 이거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렌즈 이게 세그먼트 약자인 것 같은데 세그먼트가 뭐냐면 이걸 올리시면은 이렇게 간격마다 이렇게 엣지가 생성돼요. 이게 엣지, 나중에 이거 다음에 알려드릴 건데 이게 엣지라는 거거든요. 모델링이. 이거를 이렇게 쭉 이 부분을 쭉 누르고 위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수치가. 여기도 이렇게 올리고. 근데 이걸 왜 사용하냐면 결론적으로 모델링을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엣지가 하나하나씩 있는 거는 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형태를 만드는 거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꼭지점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세그먼트를 올리게 되면 꼭지점이 엄청 많으신 거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태 디테일을 더 하기 위해 처음에 이런 세팅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 값을 대략적으로 뭐 맞춰주고 할 때도 있고, 저는 그냥 다 일일이로 할 때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좀 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씁니다. 그렇게 해서 세그먼트까지 설명드렸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실린더, 뭐 스피어. 혹시나 이거를 또 생성을 한 다음에 모르고 뭐 W를 눌러서 무브 키를 눌렀다. 그럼 여기 사라지잖아요. 이게 이제 이 모디파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세팅값 똑같이 뜹니다. 처음에만 여기에 뜨고 뭐 셀렉 다시 하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도 뭐 세그먼트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파라미터에서 보통 기본 세팅 값을 다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키를 이용해서 뭐 이게 스케일을 키웠다 늘렸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었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 기본 도형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상태가 여기 모디파이 가시면은 이 파라미터 값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는 포장지예요. 포장지. 지금 이거 포장을 뜯지 않는 상태예요. 완전 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장을 뜯어야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 포장을 뜯는 기능이 뭐냐면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밑에 컨버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이걸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나머지 세 개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만 썼어요. 그래서 이것만 쓰시면 돼요. 에디터블 폴리 이러면 이제 포장지가 뜯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수정하기 어려워요. 수정할 수가 없어요. 포장지가 있는 상태라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에디터블 폴리라고 이거를 컨버트 해야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그 다음 개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버텍스, 엣지, 바더, 뭐 폴리건, 엘리먼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잖아요. 제가 만든. 그럼 여기에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처럼 생긴 거. 이거를 한국어로 솔직히 꼭지점이라고 할 텐데 영어로 버텍스라고 하거든요. 저도 회사 와서 꼭지점보다는 버텍스라고 거의 이제 자동적으로 외워놔서 이걸 버텍스라 그래요. 결국에는 이 뭐라 그래야지? 이 마지막 끝선, 선과 선이 만나는 끝선 여기에 이제 꼭지점 하나 이걸 버텍스라고 그래요. 버텍스. 이 점이죠, 점. 그리고 여기가 이 라인 있죠, 라인. 이게 선. 이걸 영어로 엣지라 그래요, 엣지. 그래서 점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면은 폴리곤. 이렇게 해서 기본 도형에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이 세 가지를 갖고 편집을 할 거예요. 3D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점선면을 이용해서 결국 형태를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모든 3D 아마 프로그램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3D Max에서는 이 점선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 나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버텍스 설명드렸죠. 버텍스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브 툴을 이용해서 뭐 이쪽으로 가거나 뭐 이쪽으로 가거나 제가 원하시는,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당겨서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네. 엣지도 마찬가지죠. 이게 엣지거든요. 엣지도 뭐 클릭을 한 다음에 원하는 엣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무브 툴로, 아니면 뭐 로테이션 툴로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모델링을 해 나가면 됩니다. 폴리곤도 마찬가지. 폴리곤도 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케일 툴 R을 이용해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바더랑 엘리먼트가 있어요. 이거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바더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게 완벽히 닫혀지지 않는 면이 있어요. 이거는 완벽한 그 오브젝트가 아니잖아요. 여기 뻥 뚫려 있잖아요. 바더는 결국에는 이 빵 뚫려 있는 면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빵 뚫려 있는 면을 선택해서, 여기 캡이 있거든요. 캡. 바더 쓸 때 저는 거의 캡만 쓰는 것 같아요. 캡을 누르면 채워져요. 그리고 다시 바더 이제 클릭하시고 캡을 누르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면이. 그래서 바더는 솔직히 이렇게 면 채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 면을 제가 셀렉을 하고 싶을 때, 뚫려 있는 면을 이렇게 셀렉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선택해야 되거든요. 엣지를. 근데 바더를 이용해서 한번 하면은 이게 다 뚫려 있는 면이 다 선택되잖아요. 이럴 때 사용을 해요. 셀렉하거나 아니면 캡으로 막을 때.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버텍스 있잖아요. 버텍스는 단축키가 1번이에요. 1번. 이 버텍스 모드를 푸는 거는 뭐 1번 한 번 더 누르면 풀려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1번 풀리고 2번은 엣지. 이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 단축키가 편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엣지도 마찬가지로 2번 모드. 그래서 숫자 2번. 그 다시 풀려면 2번 또 누르면 풀립니다. 3번 바더도 마찬가지로 누르고 풀고, 폴리곤도 누르고 풀고, 엘리먼트도 누르고 풀고, 1, 2, 3, 4, 5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먼트 설명드리자면, 엘리먼트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 물체가 있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면은 어태치라고 있어요. 어태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둘을 합쳐줘요. 그러면은 저는 얘만 클릭했는데 얘도 같이 잡히죠. 이건 뭐냐면 서로 면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형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냥 임의로 그룹처럼, 마치 그룹 하는 것처럼 이거를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멘트를 어떨 때 쓰냐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지 않는 면들을 다시 떼주거나 아니면 셀렉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걸 누르면 저는 이제 얘를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다 같이 잡혔잖아요. 근데 이번엔 얘만 잡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딱 완벽한 물체 하나로 딱 얘랑 붙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붙어 있지 않는 상태의 물체를 제가 이렇게 셀렉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해서 저는 얘만 클릭했는데 이제 딱 이것만 클릭되잖아요. 셀렉이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둘이 합쳐져 있으니까 나는 얘를 떼줄 거야 할 때 얘를 클릭하고 여기 디태치라고 있거든요. 디태치를 누르면
이렇게 물체가 떼집니다. 하나, 두 개로 또 나뉘었죠, 이제. 어태치, 디태치는 나중에 이제 정말 많이 할 거예요. 물체들이 많아질수록 이 활용도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뭐 원하시는 것끼리 그룹을 묶을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최종 엔진에 올릴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하나로 합쳐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어태치를 나중에는 꼭 해줘야 돼요. 아무튼 엘리먼트랑 약간 어태치랑 디태치는 좀 관련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엘리먼트 쓸 때 어태치, 디태치 할 때 정말 많이 쓰거든요.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먼트는 그럴 때 많이 써서 어태치, 디태치 할 때 좀 많이 써서 아마 그 정도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버텍스, 엣지, 바더, 폴리곤, 엘리먼트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밑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쓰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버텍스를 설명드릴게요. 버텍스. 여기 보시면은 뭐 쉐링크 그로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것도 가끔 써요. 쉐링크 제가 선택한 부분에서 셀렉을 줄이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만큼 선택했잖아요. 이걸 이제 슈링크 하면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내가 선택하고 있던 부분에서 이제 좀 이 범위를 줄이고 싶을 때 셀렉 범위를 결국 이게 셀렉 툴이에요. 셀렉 버텍스를 얼마나 셀렉할 건지. 그로우는 반대로 이 선택됐잖아요. 넓히고 싶을 때 넓어졌잖아요. 셀렉이 이 빨간색 표시가 셀렉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넓히고 싶을 때 줄이고 넓히고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그노 백페이싱은 뭐냐면 이렇게 버텍스를 드래그를 하잖아요. 이 화면 안에서. 근데 이 3D 화면 자체는 이 뒷면도 다 셀렉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F3 누르면 저번에 알려드렸던 와이어프레임 모드거든요. 이게 이럴 때 활용이 좋아요. 버텍스 뒷면이 있는 것까지 다 보이게 활용할 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앞부분만 셀렉을 했는데 이 뒤도 다 잡혔죠. 이거를 이제 방지해 주는 게 이그노 백페이싱이에요. 이 뒷면이 안 잡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안 잡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예민하긴 한데 어떨 때는 또 잡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히 다뤄야 되거든요. 좀 잘 깔끔하게 잡아야 돼요. 범위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잡으면 가끔 뒷면이 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결국 뒷면 버텍스를 셀렉을 무마화 시킬 때 이건 똑같아요. 이그노 백페이싱도 버텍스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엣지, 뭐 바더, 폴리곤, 엘리먼트 다 똑같아요. 여기 이 편집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 다 해당 사항이에요. 버텍스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통합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끄고 합니다. 뒷면 잡을 때도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리시면은 뭐 리무브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딱 봐도 아시겠죠? 버텍스 삭제. 너무 많이 쓰는 기능이라 저는 대신에 이거를 리무브인데 이렇게 계속 클릭하지 않고 단축키를 이용해요.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똑같거든요. 보통 단축키를 많이 써서 이것도 기본 단축키라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네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브릭 가끔 써요. 이것도 막 엄청 많이 쓰진 않아요. 간혹 가다 꼬였을 때 뭐 버텍스 꼬였을 때 가끔 써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합쳐져 있는 버텍스 보이시죠? 버텍스가 하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누르고 브릭을 누르면 버텍스가 4개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엣지선과 엣지선 이 끝점이 이제 버텍스 4개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걸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풀고 싶다. 가끔 막 버텍스 합치다 보면은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브릭을 이용해서 이러면은 내 꼭지점이 다 풀립니다.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해요. 브릭. 그리고 뭐 익스트루드 챔퍼 이거는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알려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웰드. 웰드는 이걸 합칠 때 쓰는 거예요. 결국 이 여러 가지 꼭지점들을 버텍스를 합칠 때.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한 값이 있거든요. 거기에 세팅된 값으로 이게 기능이 먹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클릭 하시면 돼요. 세팅 여기 있죠? 그럼 저는 지금 이 정도까지의 범위에 있는 버텍스들을 합쳐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셀렉한 것만, 제가 선택한 것만, 이렇게. 제가 선택한 값에만 이 웰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셀렉을 한 다음에 웰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근데 보통 제가 세팅한 값이 얼마인지 모를 때가 많아서 저는 그냥 웰드를 쓸 때 이 세팅 값을 눌러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먼저 이렇게 버텍스를 내가 원하고 합치고 싶은 버텍스를 잡고 이 세팅 값을 누르면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합쳐져요. 결국 저는 이걸 좀 많이 이용해요. 그냥 제가 세팅 값으로 눌러서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팅을 누른 다음에 가끔 이게 범위가 안 먹힐 때가 있어서 이렇게 범위를 좁혀줍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실수 차원이거든요. 나는 버텍스를 분명히 붙였다 생각하는데 제가 실수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안 붙었잖아요. 나는 세팅을 대충 해서 이 정도면 붙을 줄 알았는데 안 붙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전부터 그냥 웰드를 쓰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스냅을 이용하네요. 스냅. 이 버텍스랑 스냅은 꼭 연관이 있는 거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스냅 토글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게 스냅이 먹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직각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누르시고 꾹 누르시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얘한테 붙어요. 지금 보시면은 완전 딱 붙었죠. 이렇게 붙이고 이 두 개의 지금 버텍스가 합쳐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붙기만 한 거예요. 버텍스와 버텍스가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봐도 안 나올 텐데 아무튼 이거는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근데 스냅을 이용해서 딱 이렇게 아다리 맞게 딱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웰드 값을 0.01로 해도 붙어요. 왜냐면 이건 거의 값이 지금 000 값으로 버텍스와 버텍스가 완전 겹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0.01을 지금 보시면은 하나로 돼 있죠.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냅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스냅을 쓰면은 딱 알맞게 웰드를 실수 안 하고 쓸 수 있거든요. 이 웰드 이용하다가 가끔 저는 실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스냅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만 클릭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드래그를 해서 두 개의 버텍스가 잡힌 상태에서 그냥 웰드 딱 누르면은 저는 기본으로 0.001로 맞춰놨잖아요. 웰드 누르면 붙습니다. 이렇게 버텍스가 붙었죠. 이럴 때 스냅을 많이 씁니다. 스냅 표시에 우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딱 이 두 가지만 써요. 그리드 포인트와 버텍스. 나머지 다 안 써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버텍스 항상 체크하고 가끔 그리드 포인트로 바꿀 때가 있어요. 이거 축 맞출 때 이럴 때 가끔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버텍스 하나만 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단축키 S거든요. S. 자주 써서 단축키를 사용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S로 돼 있고요. 맥스에서도 그렇게 해서 S로 버텍스와 버텍스를 이렇게 스냅을 켜서 합칠 수가 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웰드 브릭 지금 이렇게 3개 여기 버텍스에서는 이렇게 3개 쓰고 타겟 웰드도 솔직히 저는 잘 안 써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이 있어서 타겟 웰드도 솔직히 잘 안 쓰고 여기서 저는 마지막에 콜랩스 씁니다. 콜랩스. 이게 좋은 게 얘 버텍스와 얘 버텍스가 있잖아요. 이 중간 지점을 딱 계산으로 해봤을 때 이 중간 지점을 얘와 얘 사이의 중간 지점을 맞춰서 두 개를 합쳐줘요. 클릭을 하잖아요. 보시죠. 이렇게 얘 중간, 얘 중간 콜랩스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써요. 이건 단축키가 Ctrl Alt C예요. Ctrl Alt C. 그래서 저도 단축키로 쓰거든요. 이거는 최적화할 때 많이 써요. 최적화할 때.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버텍스를 합치고 싶다. 이 엣지를 지우고 싶다. 그럼 이 엣지를 지우고 Ctrl Alt C를 누르면 이렇게 양 옆으로 가운데 선 맞게 딱 맞게 이렇게 최적화할 때 합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작업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스냅을 안 걸고 그냥 중간 지점에서 합쳐도 되겠다 하면 이렇게 그냥 바로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 콜랩스를 많이 씁니다. 리무브 버텍스 지울 때 브릭 버텍스를 이제 쪼갤 때 합쳐져 있던 걸 쪼갤 때 웰드 버텍스 합칠 때 버텍스를 한꺼번에 합칠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버텍스와 버텍스를 합치는데 그 중간 값을 만들기 위해 솔직히 나는 딱 맞게 안 할 때도 그냥 임의로 이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그냥 콜랩스 이용해서 합쳐야겠다.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럴 때도 간단하니까 바로바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버텍스에 이제 커넥트라는 기능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건 뭐냐면 버텍스와 버텍스를 연결해주는 엣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버텍스와 버텍스를 연결해주는 엣지 여기 엣지가 하나 형성됐죠. 이것도 많이 써요. 보통 이 엣지의 흐름이라고 그러죠. 엣지 삼각형이잖아요. 이 모양. 나중에 이제 작업을 좀 하시다 보면 이 흐름이라는 게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제 연결시켜 줄 때 간혹적으로 이걸 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정말 많이 써요. 최적화할 때도 많이 쓰고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다가 나는 이쪽으로 흐름을 바꿔야겠어.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엣지들은 이렇게 지워줘.
이 흐름이 바뀌었죠? 이럴 때 이제 커넥트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걸 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설명드릴 게 엣지인데요. 이 선이죠, 선. 엣지에서는, 저는 remove, chamfer, bridge, connect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extrude도 가끔 쓰고요. remove, chamfer, bridge, connect. 그럼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remove.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지울 때죠. 엣지 지울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축키 이용하면 편해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이런 거 혹시 지울 때 가끔 딜리트 누를 때가 있는데 버텍스도 마찬가지로 버텍스도 이렇게 딜리트 누르면 다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그 딜리트는 솔직히 거의 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딜리트 말고 꼭 리무브를 해주셔야 합니다. 리무브. 그리고 2번 엣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무브. 스플릿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챔퍼. 챔퍼는 뭐냐면은 저는 주로 그 라운드 만들 때 쓰거든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각진 부분을 나는 좀 둥글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챔퍼를 써요. 특히 이제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라고 있거든요. 막 로버트나 이런 거 기계적인 거 이런 거 할 때 이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엣지를 잡고 여기 챔퍼 세팅 값을 누르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범위고요. 이렇게 범위. 내가 얼마 정도 범위를 줄 거냐. 보통 이 두 개를 써요. 여기 라운드 지는 거 보시죠. 결국 엣지를 여기 하나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엣지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예요. 기본 0이 이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두 개가 된 거죠. 엣지가. 이거는 엣지가 원래 하나였는데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됐잖아요. 0이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진 쉐입을 라운드지게 만들고 싶을 때 이럴 때 챔퍼를 씁니다. 근데 이것도 가끔 쓸 때 좀 예민할 때가 있어서 상황 봐가면서 잘 써야 돼요. 면이 막 뒤틀리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유니폼 이런 것도 이용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거의 잘 안 쓰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범위를 늘리고 난 얼마나 엣지를 더 줄 거냐 이렇게 범위를 주고 이거는 세그먼트 커넥트 세그먼트 얼마나 엣지를 더 줄 건지 이렇게 해서 라운드 표현할 때 챔퍼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브릿지. 브릿지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이게 아마 다리겠죠. 다리 브릿지.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다리와 다리 있을 때 여기 엣지와 이 엣지를 연결해 줄 때 이렇게 씁니다. 여기도 뭐 세팅 값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세그먼트를 이용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얘는 기본 값으로 하나하나 연결할 때 기본이 0으로 돼 있거든요. 뭐야? 잠시만요. 네. 1이 기본이네요.
이렇게 해서 브릿지는 선과 선을 연결해 줄 때 쓴다. 선과 선을 연결해 줄 때. 이것도 많이 써요. 그 다음이 이제 커넥트인데, 이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커넥트는 뭐냐면, 아까 세그먼트 막 이렇게 추가된 거 보이시죠? 결국 뭐냐면 이거 엣지 추가하는 거예요. 엣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엣지를 어떻게 추가하냐? 가로와 세로가 있어요. 얘는 그 십자가 모양으로 생성이 돼요. 이 엣지와 이 엣지 사이에 커넥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 이거 지금 휘어져 있어서 정육면체로 보내드릴게요. 이 엣지와 이 엣지 사이에 커넥트.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 맞춰지는 거 보이시죠? 커넥트가 좋은 게 계산으로 했을 때 딱 가운데 50%, 50%, 2분의 1, 딱 2분의 1 그 가운데 선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엣지와 엣지 간격들이 딱 일정하게 나오게 할 때 이걸 사용해요. 그래서 커넥트 세팅 값을 보시면 1로 돼 있잖아요. 이거 올리시면 이렇게 일정한 엣지 값들이 다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 엣지들을 더 많이 넣어서 디테일을 파고 싶을 때 이거 무조건 사용합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써서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2예요. 영어 2. 컨트롤 시프트 영어 2. 지금 세팅이 13으로 돼 있어요. 1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엣지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2. 컨트롤 시프트 2. 딱 십자가 모양으로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합니다. 네. 그 엣지는 또 특이한 게 셀렉에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윗 보시면 링이랑 루프라 있거든요. 엣지는 셀렉할 때 좀 편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얘를 이 가운데 있는 엣지만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가운데 있는 엣지들 사이로 커넥트된 선들을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가운데 있는 선들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모양을 이 가운데 라인에 엣지를 형성하고 싶으면, 그럼 보통 저는 셀렉할 때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여기 링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링.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엣지들을 선택할 때 링입니다. 링. 그렇게 해서 커넥트 하면은 이 라운드 가운데에서 딱 커넥트 된 선들이 보이시죠? 이럴 때 링을 씁니다. 링. 이건 셀렉 툴이에요. 셀렉. 내가 원하는 셀렉을 하고 싶을 때. 그 다음이 이제 루프. 루프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가고 있는 방향. 지금 얘랑 가고 있는 방향이 같죠? 얘네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건너뛰어 있지만 나랑 각이 같잖아요. 이렇게. 얘네도 방향이 맞네요. 그럼 얘네도 나랑 마주보고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나랑 마주보고 있는 방향. 이게 링. 나랑 바로 그냥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얘네는 내가 가고 있는 방향. 루프. 링은 마주보고 있는 방향. 루프는 나랑 가고 있는 방향. 이 선대로. 이걸 셀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 루프.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링과 루프를 처음에는 자주 쓰다가 결국에는 단축키를 이용해요. 이거 똑같거든요. 컨트롤 누르면 링을 하나 이거 엣지를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제가 원하는 선택하고 싶은 엣지를 돌리고 싶을 때, 예를 들자면 루프를 돌리려면 이 바로 옆에 있는 엣지를 2번 클릭하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저 지금 루프 안 눌렀죠? 얘를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2번 클릭하면 루프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누르고 링 있죠? 링. 이 방향대로 셀렉을 하고 싶다. 컨트롤 누르고 얘를 2번 클릭하면 링이 됩니다. 네, 저는 보통 이걸 많이 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하기 좀 번거로워서 루프도 그냥 임의대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옆에 나 이쪽 셀렉 해야겠다 하면은 2번 클릭, 링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2번 클릭, 이렇게 해서 셀렉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링이랑 루프랑 컨트롤 누르고 하는 거랑.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은 엣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바더인데, 바더는 아까 설명드렸죠. 캡 뚫려있는 부분 막을 때 이거밖에 안 써요. 나머지 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폴리곤은 워낙 이제 면이라서 범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익스트루드, 이거는 이제 모델링의 꽃이죠. 이걸로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거의 보통 이걸로 다 합니다. 익스트루드. 이 면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면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이렇게 쑥쑥 뽑아내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금방금방 하거든요. 이거 이용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뽑고 싶은 면을 선택하고 얘를 누르면 여기 제가 셀렉한 부분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에다가 약간 튀어나온 네모가 보이시죠? 약간 육면체 모양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뽑아져요. 이게 익스트루드입니다.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폴리곤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누르고 얘를 드래그 한 다음에 위아래로 드래그 한 다음 떼면은 이렇게 뽑아집니다. 혹은 얘를 선택하고 세팅 누르면은 여기에 이게 있죠? 세팅 값이. 그리고 이 화살표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뽑아집니다. 다시 세팅 OK 누르면 이렇게 면 뽑아지고 얘를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하면 뽑아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해요. 보통 이거를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뽑진 않아요. 어떻게 뽑냐면 폴리곤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방향키 있죠. 방향키. 무브 툴의 방향키. 이걸 누르고 이 노란색 선이 적용이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끌면은 뽑아져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끌면 빠르게 대충 형태를 잡고 싶을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뽑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축키죠. 혹시 막 이런 데서 면을 뽑고 싶다. 그럼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폴리곤 상태가 없잖아요. 여기 뚫려 있는 상태라. 그럴 때 바더를 이용합니다. 바더를 누르고 똑같이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면 뽑아집니다. 이게 바더의 활용이에요. 뚫린 부분만 내가 뽑고 싶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채워야겠다 하면 캡으로. 네. 바더와 폴리곤은 약간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폴리곤을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캡으로 막고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게 없네요. 전 이것만 씁니다.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익스트루드밖에 없네요. 폴리곤. 이건 써본 적이 없어요. 아웃라인. 네, 이런 거는 보통 이런 거 쓸 때는 저는 그냥 스케일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똑같죠? 지금 모습이랑 스케일 이용해서 쓰고 베벨도 뭐 이것도 솔직히 폴리곤을 잡고 베벨을 쓰지 않고 그냥 아까 엣지를 이용해서 챔버 이용하는 게 저는 더 편하거든요.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 저는 보통 그냥 이렇게 뽑은 다음에 직관적으로 이것도 스케일 값으로 줄인 다음에 이렇게 줄여버려요. 이게 더 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걸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저는 이걸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더 직관적이고 빨라서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익스트루드만 여기 툴에서는 익스트루드만 쓰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써본 적이 없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셀렉하는 부분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엣지 선택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링 루프 통해서 더블 클릭한다 그랬잖아요. 아니면은 얘를 클릭하고 링을 돌리든지 얘를 클릭하고 루프를 돌리든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버텍스도 마찬가지예요. 버텍스도 얘를 클릭하고 이 왼쪽 애를 클릭하면은 두 번 클릭하면은 얘를 클릭하고 얘를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다 잡혀요. 얘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하면은 루프. 대신에 버텍스는 링 루프가 안 먹혀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대신에 이것도 이 흐름대로의 정확하게 방향성이 있고 이 흐름대로 가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막 버텍스가 가운데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죠? 이런 버텍스가 있으면 더블 클릭했을 때 중간에 끊겨요. 끊기는 거 보이시죠? 셀렉이. 그래서 이 흐름대로 제대로 연결이 돼 있어야 셀렉이 잘 됩니다. 엣지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흐름이 끊겼죠? 엣지도 이러면은 루프 하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설렉이 안 돼요. 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루프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버텍스랑 엣지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폴리곤은 어떻게 선택하냐? 폴리곤도 똑같아요.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 그럼 얘도 루프 똑같이 됩니다. 컨트롤 누르시면 그래서 엣지, 버텍스, 폴리곤까지 이 전체로 링이랑 루프로 돌리는 법은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입니다. 가는 방향 내가 링으로 하고 싶다 가는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 가운데 제가 꼭 어떤 부분을 꼭 선택을 하고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W 그럼 루프가 되죠. 얘는 링 마주보고 있는 방향 같은 방향 아무튼 폴리곤은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아셔도 충분히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엘리멘트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엘리멘트도 똑같아요. 어태치, 디태치 할 때 가장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셀렉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물체가 있는데 얘네가 어태치 상태예요. 이렇게 어태치 누르고 얘를 누르면 하나를 합쳐져요. 대신에 얘네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의 면과 면이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그룹처럼 어태치를 하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 근데 나는 이걸 떼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엘리멘트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나만 눌러도 이 완벽한 면이 형성되어 있는 애들만 이렇게 셀렉이 돼요. 완벽한 애들. 여기 뭐지?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 합쳤는데 지금 면과 면이 그래도 막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건 실제로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배운 이렇게 웰드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이제 웰드 있거든요. 이거를 해줘야 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멘트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디태치 이걸 누르면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건 체크 해제한 다음에 OK 누르면 얘와 얘가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닌 이제 서로 다른 오브젝트로 떨어진 걸 보시죠. 결국에는 엘리멘트도 이제 디태치, 어태치 할 때 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지금 난이도에서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건 뭐냐면 버텍스를 이제 버텍스 이동할 때 많이 써요. 거의 이건 버텍스랑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뭐 베이스 도말 있잖아요. 이것만 씁니다. 저는 엣지. 이게 뭐냐면 버텍스를 클릭하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이 있잖아요. 이 엣지들 선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오로지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로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결국에는 얘는 이것만 따라갑니다. 얘는 이 방향대로 따라가요. 이 방향대로 따라가요. 이게 지금 컨스트레인트 엣지거든요. 컨스트레인트 엣지 방향 이 엣지만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엣지 따라 방향 따라 가는 거라 나중에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축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근데 나는 이 버텍스를 이쯤에다 갖다 주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막 이렇게 움직여서 완벽하진 않지만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이용하면 얘를 클릭하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 대면 돼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거든요. 얘와 연결되어 있는 엣지 따라 선이 그 버텍스가 가는 거라 이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설명 못 드렸던 게 있는데 폴리건은 어떻게 삭제하냐? 얘는 또 다르게 딜리트예요. 딜리트. 그냥 이렇게 딜리트 누르시면 폴리곤이 삭제가 됩니다. 딜리트. 버텍스는 컨트롤 백페이스. 엣지도 컨트롤 백페이스. 근데 간혹 가다가 엣지 지울 때 얘네를 지우잖아요. 컨트롤 백페이스를 누르면 다행인데 그냥 백페이스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워진 것 같잖아요. 버텍스를 눌러보시면 얘가 남아있어요. 이래서 꼭 컨트롤 누르고 백페이스를 눌러야 돼요. 엣지 지울 때 꼭 조심하셔야 돼요. 버텍스는 상관이 없어요. 백페이스를 눌러도. 근데 제가 왜 버텍스 누를 때도 컨트롤 누르고 백페이스를 누르냐 하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게 습관화돼 있어야지 버텍스나 엣지나 실수를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아예 뭐든지 지울 때 컨트롤 백페이스를 해요. 그래야 이렇게 버텍스 하나가 삐죽 안 남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 버텍스를 엣지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백페이스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버텍스가 남아서 나중에 또 다시 지워져야 돼요. 버텍스 하나 지우는 것도 그냥 컨트롤 백페이스를 지우면 되거든요. 아무튼 엣지 지우는 리무브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거는 여기에 없는 건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델링 있잖아요. 모델링.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창이 안 열려 있잖아요. 여기에 이걸 누르시면 쇼 풀이라고 있어요. 풀. 쇼 풀. 이게 다 열린 거예요. 여기에 쓰는 게 있어요. 이거거든요. 컷. 저는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이거 뭐냐면은 버텍스와 버텍스를 연결해주고 싶을 때, 뭐 예를 들죠. 나는 여기 버텍스와 여기 버텍스를 연결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아무것도 셀렉이 안 되는 상태죠. 뭐 버텍스 엣지 이 상태에서 그냥 F4번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커서를 누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면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이때 한번 클릭을 해요. 왼쪽 클릭. 그리고 그러면 이런 자동으로 이런 게 형성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마찬가지로 쪼그라들어요. 그때 마우스 왼쪽 클릭. 그리고 떼면은 다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 난 이걸 그만하고 싶다. 그럼 우클릭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버텍스와 버텍스를 연결해주는 컷이라는 툴이 이제 모델링 할 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컷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컷을 이용해서 자르고 싶다. 그럴 때 많이 써요.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나는 이 부분을 없앨 거야. 그럼 이럴 때 여기서 이렇게 뚫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엣지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만든다던가 좀 유틸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 자유롭게 그냥 원하는 모양을 만들 때 엣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엣지들을 이렇게 컷을 이용해서 엣지를 하나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컷과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스위프트 루프. 이걸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엣지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이 커넥트와 마찬가지인데 커넥트는 저희가 선택할 그 엣지들을 선택을 해야지 이 중간에 라인을 형성시켜 주잖아요. 근데 얘는 직관적으로 그냥 보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엣지들을. 대신에 이 흐름이 딱 맞아야 돼요. 이 엣지들이 링이라 그러죠. 아까 링. 얘랑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엣지들이 딱딱 잘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이 흐름을 잃지 않고 루핑을 해주는 거예요. 엣지들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엣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컷 다음으로 이걸 제일 많이 써요. 나머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컷이랑 이 스위프트 루프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는 장점이 직관적이에요. 되게 보면서 이거 형성되는 모양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씁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그 안에 편집 기능에서 이제 주요 기능 제일 많이 쓰는 것들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